자, 집이야기 사건과 관련된 쟁점은 무엇보다 이제 특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집이야기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서에 체결된 이제 특약사항과 임차인과 집이야기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이 공이 이제 쟁점이 되게 되는데, 자, 먼저 임대인과 집이야기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상에서 특약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갑은 집이야기, 그리고 을은 임대인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얼마 원에 매월 몇 원을 각 호실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해서 임대인은 이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임대 조건을 월세로 하라라고 해서 위임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특약 밑에 보면 갑이 임대차 계약 시 위 임대인 보장 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다를 수 있다라고 작성을 해놓고, 이에 대해서 한글로 임대인으로 하여금 기재를 하고 옆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를 보면 이제 그 집이야기 측에서는 물론 위탁 계약 당시에는 월세 계약 체결에 관한 부분을 이제 지급을 받았겠지만, 다만 이제 임차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증금이나 월세에 관한 지급 부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임대인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추후에 임차인의 과실에 대한 판단과 관련돼서 상반된 주장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사례를 설명드릴 때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임차인과 집이야기 사이에 이제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에서 특약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서 보면 이제 보증금과 월세 지급에 대한 계좌 번호를 집이야기 측 계좌로 설정해놨고,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거 역시 이제 임대인이 아닌 집이야기 측에 지급을 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집이야기에 대해서 전액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보면은 이거 보증금 반환의 책임은 전부 집이야기에서 지기로 했지 않냐?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와 관련된 부분이 해석에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자는 임대인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이 자신의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해당되고, 무엇보다 그 특약사항에서도 보증금 반환 책임과 관련해서 임대인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대해서는 이제 효력이 없음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집이야기 사건에 있어서 실제 이제 분쟁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런 특약에 관한 해석 부분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제 집이야기로부터 돈을 못 받은 사람, 이제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다만 지금 현재로 보면 임대인 피해자 모임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고 임차인 피해자 모임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커뮤니티별로 좀 의견이 활발하게 이제 교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만일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한 내용이 1심에서 인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도 똑같이 임차인에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보증금임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임대인으로서도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2심 결과에 이제 바로 승복하기보다는 항소도 하고 이제 상고도 하고, 또 물론 이제 1심 결과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임차인들 역시도 이제 똑같이 항소도 하고 상고를 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제 장기간 좀 소요가 될 부분이 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자, 이 경우 이제 관련 해석에 대한 판단은 이제 최종 상급심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는 좀 상당한 실이 소요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사례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상급심 법원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결론을 추단해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부동산 이중 계약이 문제된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추후에 우리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련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